그린워싱인가? 이게 녹색 분칠인가? 안녕하세요, 제로마미의 미역입니다. 오늘은 그린워싱, 녹색 분칠에 대해 약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로켓프레쉬 에코라는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그런 실천들을 해오고 있고, 나름대로 소비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리고 가치 소비, 착한 소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로켓프레쉬 에코라는 그런 서비스가 추가된 거예요. 식재료가 딱 떨어져서 이걸로 구매해보면 되겠다 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쿠팡에서 로켓프레쉬는 신선 제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거기에 에코라고 붙여져서 서비스가 따로 나왔는데, 이건 이제 택배 종이 상자가 아닌 그 재활용 아이스박스 같은데 담겨서 온다고 그렇게 광고를 해서 저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써보자 라고 주문을 했는데, 제가 구매한 건 달걀, 우유, 그리고 두부 두모, 그다음에 치즈를, 저는 이제 소분되어 있는 거는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치즈를 많이 먹기도 하고 해서 대용량을 샀어요. 모짜렐라 그 치즈를 대용량을 샀는데, 이렇게 4개를 샀는데 배송돼 온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4개의 제품이 각기 다른 상자에 포장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에코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그냥 한 재활용 아이스박스에 하나에 담겨서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2개만 그 재활용 박스에 따로따로 담겨오고, 그래서 또 제가 아이스팩을 그래서 2개 해서 4개를 거기서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또 상자로 배송된 거는 또 상자에 또 완충제에다가 여러 가지 또 똑같이 상자, 종이 상자로 온 거는 역시 테이프니 뭐니 그런 게 다 쓰레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비스가 추구하는 게 이게 맞나? 그리고 이게 이 쿠팡이 말하는 에코 서비스인가?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그린워싱인가? 이게 녹색 분칠인가? 말로만 듣던? 그래서 고민에 빠졌고, 그리고 내가 가치 소비를 한다고? 또 착한 소비를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좀 더 내 소비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경험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또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점으로 다가왔어요, 그 경험이. 왜냐면 이 그린워싱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해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 그린워싱은 이미 이 해외에서 제로웨이스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런 텀이더라고요. 용어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거를 말을 하는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로 찾아봤을 때 EBS에서 했던 그런 콘텐츠도 있고 해서 다 찾아봤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고, 근데 뭔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 같은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는데, 이 그린워싱, 이 녹색 분칠은 이 기업이 실제로는 그렇게 그닥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마치 정말 친환경 기업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겠죠. 그러니까
로켓프레쉬 에코라고 해서 착한 소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막상 온 거는 이제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이게 에코라서 정말 재활용하는 가방으로 보내줘서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EBS에서 만든 그 그린워싱 영상들을 보면서 또 몇 가지 데이터를 봤는데 어린이 장난감이나 문구류의 무독성 아니면 뭐 친환경 아니면 100% 천연 원재료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어린이 제품에는 특히나 더 많은데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닐 수도 있대요. 그게 여기서 또 짚어준 게 뭐냐면 이 무독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천연 원재료가 뭐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기업은 그 원재료의 함유량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진짜 개미 눈물만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공개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천연 원재료가 들어가서 이 제품이 천연으로 마치 100% 천연인 것처럼 둔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예를 들어 뭐 샴푸 같은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개미 눈물만큼 들어간 제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거를 그렇게 이제 꼼꼼하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생필품 같은 거를 로션 같은 경우, 치약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쓰고 있고 그 샴푸는 기존에 그 쓰던 그 인증받은 그 제품들, 그 국가에서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단체가 부여한 인증 마크를 가진 그런 상품들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원재료를 뭔가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정보를 보는데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꼼꼼히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왜 페트병이 그 우리 섬유나 그런 걸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극한 직업 영상도 제가 링크로 이렇게 붙였었는데 거기서 또 제가 나이키랑 아디다스 같은 기업을 언급을 하면서 뭔가 몇 년도까지 100% 재생 원료로 물건들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 목표치를 기업들이 홍보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목표치를 제대로 그 당시에 가서 지키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설마 기업이 그런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대로 지키지 않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실제로도 H&M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지키지 않은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목표나 또 그로 인해 소비자는 그 브랜드에 대해 호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호감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호감도가.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기업이 주는 정보를 마냥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요새는 친환경, 유기농 뭐 이런 제품들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또 그린 마케팅이란 게 굉장히 트렌드가 되었잖아요. 이 기업이 나무 100만 그루를 어딘가에 심었는데 그게 이 기업의
그 뭔가 활동이랑 전혀 뭐 개연성이 없어.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나무를 심었다는 것만을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친환경 기업이다 라는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좀 이제 구매를 더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또 최근에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대기업 제품만이 답일까? 그리고 그 왜 대기업 그 유통 채널만이 답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그 알맹 상점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알맹이만 살 수 있는 그런 상점이 있는데, 그런 유통 채널이 오히려 더 이제 부각되고 더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오히려 더 이런 정보 공개를 완전히 하고, 그리고 그 소비자와 또 이 회사와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런 환경 관련 활동들을 하면서 그 신뢰를 쌓아온 그런 아주 작은 기업이라도 그렇게 신뢰를 쌓아온 회사라면 마땅히 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 전성분 공개하는 그 비누 업체들도 많잖아요. 샴푸바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오히려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소기업들이 오히려 이런 환경에 대해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쿠팡의 이런 시도들이 하는 게 어디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치만, 우리가 만약에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 수백, 수천 개, 수만 개 그런 제품 중에 골라야 한다면 굳이 여기서 그렇게 소비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그냥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스템을 아주 편리하고 또 소분해서 뭔가 이렇게, 아니면 이 쿠팡만의 시스템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손수 잘 꼼꼼하게 포장을 하는 게. 근데 그거를 이제 선호하는 소비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반면 이제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소비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니까. 근데 제가 그 EBS 영상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그 마음에 확 와닿은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우리가 지불하는 그 소비 자가 있잖아요. 소비 비용 안에는 그 지구가 치러야 할, 그 지구가 이렇게 아파서 이제 나중에 재생을 할 때 치러야 할 그런 비용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찌됐든 나중에는 이게 차차 쌓여서 환경을 해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진정한 우리가 꼼꼼하게 그런 정보들을 따지고 따져서 그 친환경 제품과 또 기업을 그렇게 발굴했을 때 그렇게 진정한 친환경 제품을 소비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환경 운동이다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별 생각을 다 해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짧지만 또 그린워싱, 녹색 분칠에 대해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렇게 지금이라도 뭔가 조금 더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칭찬해요. 쿠팡이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앞서서 그 아이스팩을 종이로 만든 거 아시죠?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데, 또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또 다시 생각을 해주심이, 또 시스템상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소비자도 있다는 거. 물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게 그린워싱인가? 라고 생각한 소비자도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 종이로 된 아이스팩이 분명히 거기에는 종이로 배출하라고 써 있거든요. 마크가. 근데 종이로 배출하면 재활용이 안 된대요. 그게 안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소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좀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배출하라고 여기선 되어 있는데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라는 말을 이제 뉴스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놀랐고요. 그때. 근데 뭐 그 아이스팩 비닐로 생산하고 또 제공하는 그런 데보다는 더 나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코로나 시대인 만큼 이런 배달 문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데 저도 이제 장마를 핑계로 뭔가 그런 제 편의를 추구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호되게 혼내보고요. 네, 앞으로는 더욱 직접 가서 사고 하는 것들을 더 늘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좋으셨다면 한 번쯤 이런 그린워싱에 대해 생각해보는 영상이었어 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의견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로맘이 저희 3명의 육아하는 엄마들이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들을 또 저희 제로맘이 채널에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꾸준히 보고 싶다 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항상 저희 영상 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